이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팔순 잔치날 화가 난 큰아들은 잔치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의 행동에 놀러온 친척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화가 난 어머니는 아들에게 소리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도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만하실 대로 되었잖아요. 미경이 너도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지난 30년간 모진 시댁살이를 참아왔던 며느리 또한 남편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큰 아들은 자신의 아내 앞으로 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즐거워야 하는 어머니 팔순 잔치에서 큰 아들은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온 마음으로 찾아가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선옥의 눈이 떠졌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통증이 따라다녔던 거죠. 손목이 저리고 무릎이 뻐근했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파스를 붙인 허리를 쓸어내리며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김선옥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무릎이 뻐근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차고 부엌 불을 켰어요. 불빛이 켜지자마자 시어머니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밥 아직이냐? 선옥은 작게 한숨을 삼키고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네, 지금 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노령이지만 정정하셨어요. 오히려 선옥보다 더 건강해 보였죠. 빨리 해라. 배고파 죽겠다. 선옥은 고개만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대화였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목에 저린 감각이 더 심해졌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밥을 안 치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선옥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굳었습니다. 신우이 박미경이었어요. 핸드폰을 귀에 가져가며 숨을 한번 고르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카드값 급해. 오늘까지야.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미경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선옥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번 달은 좀 빠듯해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론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번 달은 정말 빠듯했거든요.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미경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오빠가 번 돈인데 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고 핸드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도 이번 달은 몰라. 빨리 넣어줘요. 나 지금 스파 왔단 말이야.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선옥은 깊게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살짝 귀에서 떼었어요. 통장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 마이너스 직전이었습니다. 아가씨, 그러지 말고 조금만 아꼈으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미경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에이, 언니는 왜 맨날 그래요? 알겠어요. 들어워서 참.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옥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남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우야, 이리 좀 와봐. 남편이 슬리퍼를 끌며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옥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나와 선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계좌로 300만 원 좀 넣어줘. 선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갑자기 300만 원은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쓰실 곳이 있으시대.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가 신문을 폈습니다. 선옥은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쓸 돈이 아니라는 걸요. 미경이가 엄마에게 전화해서 떼를 쓴 거라는 걸요. 선옥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송금 화면을 띄우고 숫자를 입력했어요. 300만 원.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잔액 부족주의 알림이 떴습니다. 선옥은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니면 널 누가 거두겠냐. 작게 중얼거리며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국자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앉으셨고 남편이 뒤따라 앉았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집어들며 밥을 떴습니다. 감사 인사는 없었어요. 선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부엌으로 돌아가 혼자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앞치마를 갈아입었습니다. 공장 식당으로 출근해야 했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TV 리모컨을 누르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속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참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어요. 눈이 감겼다가 고개가 떨어지면서 깨고 또 감겼다가 깨는 걸 반복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받았어요. 선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야. 하지만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큰 냄비를 들어 올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손목도 저렸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재료를 썰고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어요. 김치를 볶자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육수를 부으며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등도 흠뻑 젖었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장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역시 여기 밥이 최고예요. 한 직원이 밥을 한 숟갈 떠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사장님은 안 보이고 사모님만 보이시네요. 다른 직원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선옥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도 바쁘시죠. 입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침에 셔터만 올리고 골프 치러 간다는 걸요. 사업자 명의만 남편 이름일 뿐 실제로 가게를 돌리는 건 자기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거래처였습니다. 김 여사님, 물량 더 늘려도 되죠? 선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물량이 늘면 일도 더 많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자 직원 한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선옥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튼튼해.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고 가끔 앞이 흐려지는 현기증도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녁은 일찍 해라. 오늘 손님 온다. 선옥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쉴 틈도 없이 손님 접대 준비에 들어갔어요. 과일을 깎고 차를 준비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목이 저려서 칼질할 때마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과일 껍질을 벗기다가 칼날이 미끄러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아, 작은 신음이 나왔지만 큰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휴지로 손가락을 감싸고 계속 일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누이 미경이 늦게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언니, 배고파 죽겠어요. 난 방에서 먹어요. 선옥은 밥상을 들고 와 미경 앞에 놓았습니다. 무거운 상을 들 때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방에서 먹겠다는 시누이를 위해 밥상을 차려 방까지 가져다 준 거예요. 미경이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국 싱겁다. 그래, 소금 줄게. 부엌에서 소금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소금을 받지도 않고 말했어요. 에이, 귀찮게. 다시 끓여요. 선옥은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국에 소금을 넣고 다시 데웠어요. 가져다 주자 미경은 그제야 먹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없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물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피곤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선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으며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도 몇 가닥 빠져 싱크대에 떨어져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였어요. 그날 밤 선옥은 방 한구석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수입과 지출을 매일 적어 놓은 거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을 따라가다가 선옥의 손이 멈췄어요. 이번 달도 역시나였습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았어요. 병원비, 명품 가방, 골프회비, 외식비. 지출 항목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대부분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몫이었어요. 선옥은 장부를 덮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선옥이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누이 미경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목에는 명품 스카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좀 보세요. 괜찮죠? 미경이 스카프를 들어 보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선옥은 그 스카프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가씨, 그게... 아, 이거요?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인데 언니 카드로 긁었어요. 미경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선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요. 어차피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인데. 미경이 스카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선옥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아이고, 곱네.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옥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이 골프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나 골프가. 선옥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빠듯한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좀 벌었다며? 카드 좀 쓰는 게 뭐 그리 대수냐? 그래도, 아이고, 괜찮아. 벌면 되는 거지 뭐.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선옥의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선옥의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납품 대금이 들어왔다는 문자였습니다. 선옥은 잠시 안도했지만 곧 다른 알림들이 연달아 울렸어요. 카드값 결제 예정 안내, 병원비 자동 이체 안내, 통장 잔액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선옥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벌어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구멍 뚫린 독에 물 붓기였어요. 그날 오후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이웃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옥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그런 시누이가 어디 있어요? 늙으신 엄마 모시려고 같이 사신다면서요? 아주 효녀야 효녀. 선옥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겨우 그렇게만 답했습니다. 아마도 미경이 밖에서는 어머니 부양하느라 힘들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선옥은 그러려니 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았어요. 선옥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친정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선옥은 사진 속 아버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어도 시집 귀신 되라. 시집 갈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집안을 지키는 게 여자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왜 그러니? 선옥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엄마, 그냥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걱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말에 선옥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만 고생하시잖아요.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선옥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걱정 말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옥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시집 귀신이 돼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이 발목을 잡았어요. 며칠 후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딸 잘 지내나? 엄마 오빠가 그러던데 이혼 생각하세요? 딸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너도 힘들잖니. 애들 키우느라. 그래도 괜찮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들 말거라. 전화를 끊고 선옥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말만 했어요. 이혼하라고, 힘들면 말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말만 했어요. 선옥은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시누이 명품 가방가, 남편 골프 회비.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점점 커졌어요. 마지막 숫자를 보는 순간 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번 달도 마이너스였어요. 선옥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작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옥은 장부를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공장 식당에는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선옥이 만든 밥을 먹기 위해서였어요. 반장이 밥을 한 숟가락 뜬 순간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역시 여기 밥 아니면 못 먹겠어요. 그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집사람 밥보다 여기가 더 맛있다니까요. 선옥은 그 말을 들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거든요. 점심 장사가 끝날 무렵 옆 공장 관리자가 찾아왔어요. 사모님, 저희 공장에서도 식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량이 늘면 일도 더 많아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 밥이 정말 맛있다고요. 관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옥은 그 말에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지금도 힘든데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선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거래가 늘어난 만큼 재료도 더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시장은 아직 어두웠지만 상인들은 벌써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채소 가게로 향했어요. 사모님,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사야 해서요. 선옥이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좋은 거로 골라드릴게요. 상인이 싱싱한 배추를 골라주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생선 좋은 거 들어왔어요. 따로 빼뒀으니까 가져가세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손짓했어요. 선옥은 그 말에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봐줬거든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재료를 다 사고 나니 손에 든 봉지가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공장까지 가져가야 했으니까요. 버스에 올라 짐을 내려놓는 순간 선옥의 손목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손목이 삐끗한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두 공장에서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선옥은 쉴 틈 없이 밥을 퍼주고 국을 떠주고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무릎도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마지막 직원이 나가고 나서야 선옥은 의자에 앉았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직원 한 명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선옥은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 튼튼해.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앞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되길 기다렸어요. 사모님, 쓰러지실까봐 무서워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옥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야. 내가 안 하면 다 멈추는데 어떻게 쉬겠어.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가게의 모든 게 자기 손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세무서에서 온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선옥은 서류를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사업자 이름란에는 박성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자기가 하는 일인데 명의는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지만 곧 서류를 접어 넣었어요. 어차피 바뀔 일도 없었으니까요. 선옥은 손목 보호대를 다시 조였어요. 무릎 보호대도 착용했습니다. 파스도 허리에 다시 붙였어요.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내일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약 봉지를 꺼내 한 알을 입에 넣었어요. 진통제였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장으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선옥은 창밖을 보다가 순간 앞이 캄캄해졌어요. 현기증이었습니다.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몸이 휘청거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부축해줬습니다. 네, 괜찮아요. 선옥은 겨우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신호가 왔어요. 쉬어야 한다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공장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두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끈을 묶으려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다가와 끈을 묶어줬습니다. 고마워. 선옥이 작게 말했어요. 그날도 선옥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재료를 썰고 요리하고 설거지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의자에 앉았을 때 선옥은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옥은 고개를 떨구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도 선옥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공장에 다녀와서 점심을 준비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선옥이 공장에서 돌아와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물렀어요. 무릎이 시큰거렸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방 문이 열렸습니다. 뭐하냐? 선옥은 재빨리 손을 내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간식 좀 차려라. 배고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은 일어서며 무릎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고 차를 끓였어요. 손가락에 아직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칼에 베인 상처였어요. 과일을 담고 차를 따르고 상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상이 무거웠어요. 손목이 저려서 상이 기울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과일을 집어드셨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선옥은 방을 나와 다시 소파에 앉으려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 미경이었어요. 언니 집에 있었어요? 미경이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가씨. 선옥이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빨래 좀 해줘요. 급한 옷이 있어서. 미경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선옥은 그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대답 없이 선옥은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세탁기에 옷을 넣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봤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선옥은 밥상을 하나씩 날랐습니다. 시어머니 상, 남편 상, 시누이 상. 마지막으로 자기 밥그릇을 들고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선옥은 밥을 한 숟갈 뜨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물 좀 떠와라. 선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물을 따라 시어머니 옆에 놓았어요.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데 이번엔 남편이 말했습니다. 김치 좀 더 가져와. 선옥은 또 일어나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앉으려는데 미경이 국그릇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언니, 국이 좀 미지근한데요. 다시 데워줘요. 선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국그릇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국을 다시 데우면서 선옥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그냥 지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데운 국을 가져다 주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선옥은 식은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삼켰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경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신나게 놀다 온 모양이었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언니, 미경이 불렀어요. 선옥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네, 아가씨. 나 피곤해 죽겠어. 머리 좀 감겨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경을 봤습니다. 머리 감겨달라고요. 원래 언니가 해주잖아요. 미경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선옥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원래 해주던 거라는 말.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언제부터 이게 당연한 일이 됐을까? 언제부터 자기가 이런 일까지 해야 했을까? 선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말을 시작하려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네, 좀 해줘라.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망설이냐?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옥은 입을 다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가씨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피곤하다잖니. 피곤하면 서 있기도 힘든데 얼른 해줘라. 시어머니의 그 말에 선옥은 어쩔 수 없이 욕실로 향했어요. 샴푸를 들고 물을 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 온도를 맞추는데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언니 빨리요. 졸려 죽겠어.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도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이게 나야?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경이 욕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언니, 왜 그렇게 서 있어요? 빨리 해줘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경의 머리에 물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샴푸를 짜서 거품을 냈어요. 손가락으로 두피를 마사지했습니다. 손목이 저렸어요. 아까부터 계속 아팠던 손목이 더 심하게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언니, 좀 더 세게 해줘요. 시원하게. 미경이 눈을 감고 말했어요. 선옥은 힘을 더 줬습니다. 손목에서 통증이 퍼졌지만
참았어요. 거품을 헹구고 린스를 발랐습니다. 다시 헹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줬어요. 고마워요, 언니. 역시 언니가 감겨줘야 시원해. 미경이 일어나며 가볍게 말하고 나갔어요. 선옥은 욕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손이 떨렸고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아직 설거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닫고 물기를 털어내는데 현기증이 일었어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버텼어요. 잠시 후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선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온 가족이 각자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선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손목, 무릎, 허리 모두 아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가 다 돼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아침, 점심, 간식, 저녁. 4번의 밥상을 차렸어요. 그 사이사이에 빨래, 청소, 머리 감기기까지. 선옥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펼쳤습니다. 첫 장에 시집가기 전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20살 선옥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긴장돼 있었어요. 선옥은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집가기 전날 밤이었어요. 선옥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 낯선 집으로 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선옥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옥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선옥 옆에 앉으셨어요.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더니 천천히 펼치셨습니다. 안에는 은비녀 한 쌍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내 할머니 것이다. 아버지가 비녀를 들어 보이셨어요. 시집가서 힘들 때 이거 보면서 버텨라. 선옥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손에 느껴졌어요. 아버지. 말을 시작하려는데 아버지가 선옥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팠습니다. 선옥아, 잘 들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선옥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시집가면 참아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다. 아버지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갔어요. 내가 참아야 집안이 산다. 집안을 지키는 게 여자의 도리란다.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남편한테 대들지 마라.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아버지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야 내가 편하다. 그래야 집안이 평온하다. 선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시집 귀신 되라. 친정에 돌아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숨이 막혔습니다. 네, 아버지.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선옥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딸 잘할 거다. 착한 딸이니까. 그리고 일어나 방을 나가셨어요. 선옥은 혼자 남아 비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이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사진첩을 덮고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그때 받았던 은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비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웠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힘들 때 이거 보면서 버텨라. 아버지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옥은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비녀 끝이 파고들었지만 놓지 않았어요. 버티고 있어요,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고 있어요. 집안 지키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힘들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안 됐지만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진정됐어요. 선옥은 얼굴을 닦고 비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곧 새벽 4시가 될 거였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밥을 해야 했고 공장에 가야 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부기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티가 났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씁쓸하게 웃으며 방을 나섰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움직여야 했어요.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또 똑같은 하루가요. 선옥은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아버지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어도 시집 귀신 되라. 그 말이 쇠사슬처럼 선옥을 묶고 있었어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네, 밥 아직이냐? 선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에요, 어머님. 대답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였습니다. 선옥은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안은 채로요. 그날 오후 선옥이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까지. 선옥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왔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네. 선옥이 거실로 들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단호했어요. 선옥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내가 이번에 팔순이잖니.
시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잔치를 해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온몸에 긴장이 퍼졌습니다. 친척들 다 불러야지. 동네 사람들도 오고.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 30명은 되겠구나. 선옥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음식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 시어머니가 선옥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하고 떡도 해야 하고 찜도 해야지. 탕도 끓여야 하고.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꼽으며 음식 목록을 나열하셨어요. 선옥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는 도와줘야지. 선옥이 조심스럽게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 팔순인데. 하지만 그 말에는 무게감이 없었어요. 3일 후가 잔치날이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선옥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재료 목록을 적은 종이를 들고 가게를 하나하나 돌았습니다. 배추, 무, 고기, 생선, 전 부칠 재료, 떡 재료. 봉지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손목이 저렸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가 꽉 찼어요. 밤 10시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고기를 재워두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새벽 2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바로 음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입히고 지글지글 구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눈이 따갑고 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힘들어 보이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옥은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대답했어요. 선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재료 좀 썰어줘. 선옥이 파와 버섯을 내밀었어요. 남편은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칼질이 서툴렀어요. 파는 너무 굵게 썰었고 버섯은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냐? 남편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옥은 칼을 받아들며 다시 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 고기나 재워줘. 남편은 고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양념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여보, 그게 너무 많아. 에이, 이 정도는 괜찮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냥 들어가 계세요. 선옥이 말했어요. 남편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 도와준대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거실로 나갔어요. 잠시 후 남편이 다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래. 그럼 소주 한잔하게 뭐 좀 줘봐. 선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안주를 차려 내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허탈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선옥은 싱크대에 기대 섰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다음 날 잔치 전날이었습니다. 선옥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마지막 준비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떡을 만들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우이 미경이 집에 들어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잔치 준비 다 됐어요?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옥은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내일 사람들 많이 오는데 잘 준비해야 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경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언니, 미경이 선옥을 불렀어요. 선옥은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가씨. 나 너무 피곤해. 머리 좀 감겨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가씨, 저도 지금. 언니, 제발.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미경이 투정을 부렸어요. 이미 만취 상태인 미경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했어요. 선옥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서 가요. 욕실로 향했습니다. 물을 틀고 샴푸를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미경의 머리를 감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샴푸를 하고 헹구고 린스를 발랐어요. 팔이 저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어요. 현기증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선옥은 비틀거렸어요. 욕실 벽을 붙잡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니, 미경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옥은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어요.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모든 게 멈췄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욕실에서 들렸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고 머리를 감기고 있었어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언니, 대답이 없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선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언니, 언니,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샤워기에서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오빠, 오빠. 거실에서 TV를 보던 성우가 미경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목소리였어요. 왜 그래? 성우가 욕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빠, 언니가 쓰러졌어.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욕실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보인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나와 욕실 바닥을 적시고 있었어요. 선옥의 옷이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물에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성우가 소리치며 선옥에게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선옥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하지만 선옥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성우는 선옥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손을 떨며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느껴지긴 했지만 약했어요. 119, 119 불러. 성우가 미경에게 소리쳤습니다. 미경은 멍하니 서 있다가
허겁지겁 핸드폰을 찾았어요. 성우는 샤워기 물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선옥을 안아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떨려서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선옥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 어머니, 이 사람이. 선옥이가 쓰러졌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욕실 문 앞에 섰지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119 불렀냐? 네, 지금 오고 있대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성우는 선옥을 욕실 밖으로 옮겼습니다. 거실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선옥의 얼굴을 보니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볼도 푹 꺼져 있었어요. 이렇게 야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나? 성우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분 후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선옥을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분, 같이 가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신발을 신으며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저 병원 다녀올게요. 그래, 빨리 다녀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우는 선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습니다. 맥박도 약하고요.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성우는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거칠었나? 처음 만졌을 때는 부드러웠던 손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성우는 아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선옥을 침대로 옮기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성우는 커튼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성우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가 심합니다. 탈수 증상도 있고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몸이 완전히 지쳐 있어요. 얼마나 무리하셨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우는 멍해졌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박혔어요. 생명이 위험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는 겨우 대답했어요. 선옥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모니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선옥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자기는 뭘 했나? 골프나 치러 다니고 신문만 보고 TV만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들어왔어요. 오빠, 언니 어때? 미경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영양실조랑 과로래. 계속 이러면 위험하대. 성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경은 선옥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잔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우는 미경을 돌아봤어요. 뭐, 내일 잔치요.
음식 준비 다 안 끝났잖아요. 미경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에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잔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는 취소해야지. 성우가 말했어요. 에이, 취소? 사람들 다 불렀는데 어떻게 취소를 해? 미경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은 성우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나 먼저 갈게요. 미경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앉아 선옥을 지켜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성우는 선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미안해. 여보. 마음속으로 말했지만 선옥은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선옥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어요. 성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하루였어요.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마음속에서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성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선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옥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링거 소리만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성우를 봤어요.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성우가 겨우 대답했어요. 좀 쉬세요. 환자분은 저희가 지켜볼게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으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영양실조에 탈수까지 거의 쉼없이 일하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이 성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목 염자도 있고 무릎도 심하게 상했어요. 허리는 디스크 의심된대요.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참으신 것 같아요. 많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간호사가 가고 나서 성우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경이었습니다. 오빠, 왜?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게 잔치가 코앞인데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뭐? 잔치요. 음식도 다 못 끝냈잖아요. 어떻게 해요?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터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요. 사람들 다 오는데 음식이 없으면 어떡해요? 미경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성우는 손에 힘을 주어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내 새언니가 지금 죽을 뻔했어. 소리를 질렀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잔치는 새언니는 내 우리 집하녀가 아니야. 오빠. 성우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성우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거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던 모습, 항상 부엌에서 일하던 모습, 허리를 붙잡고 일어서던 모습, 그 모든 걸 봤는데 왜 몰랐을까?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건 아닐까? 성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골프나 치러 다녔습니다. 신문만 봤어요. TV만 봤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모시는 것도, 동생 챙기는 것도 다 아내가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생각했습니다. 가게 일도 그랬어요. 성우는 아침에 셔터만 올리고 나갔습니다. 골프 약속이 있으면 골프를 쳤어요. 친구들 만나면 술을 마셨습니다. 실제로 가게를 운영한 건 아내였어요. 재료 사고, 음식하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모든 게 아내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에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대답했어요. 사모님과 말씀하시면 돼요. 성우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가장도 아니었구나. 가장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번 건 아내였어요. 성우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였습니다. 자식들도 그랬어요. 아들, 딸이 전화하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성우에게 전화하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를 찾는 거였습니다. 자식들 학교 행사에 갈 때도 그랬어요. 아내가 갔습니다. 성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갔어요. 자식들이 힘들 때, 아플 때 모두 엄마를 찾았습니다. 나는 아빠도 아니었어. 그냥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옥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링거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선옥 옆에 앉았습니다. 선옥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어요. 이 손이 이렇게 변했구나. 처음 결혼했을 때는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하얀 손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일하고 또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한 손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여보. 작게 불렀지만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선옥을 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조금 평온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선옥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뭔가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아니, 바꿔야 했어요. 성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아내가 벌어온 인생이었다는 걸요. 자기가 산 게 아니라 아내가 살아온 거였습니다. 자기는 그냥 얹혀 살았을 뿐이에요.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어요.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바꿀 수 있을 거였어요. 성우는 선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깨어나. 제발.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모니터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선옥이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성우가 선옥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조심스럽게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천천히 가자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선옥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성우는 운전하면서 가끔 아내를 힐끔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선옥은 멈칫했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친척들이었습니다.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선옥은 당황했습니다. 잔치를 취소한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새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팔순 잔치 한복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만 완성된 상태였어요. 선옥이 준비하다 쓰러진 그대로였습니다. 선옥이 왔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미경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언니, 이제 왔어요? 음식이 이게 뭐예요? 반도 안 끝났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마저 해요.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성우가 재빨리 선옥을 붙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갔다 왔으면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 어서 음식이나 마저 해라. 그 말에 친척들도 웅성거렸어요. 맞다, 음식이 부족하다,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선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앞이 흐려졌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어요. 미경이 선옥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언니 빨리요. 손님들 기다린다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우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놓아.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이 놀라 손을 놓았어요. 성우는 선옥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음식이 가득 차려진 테이블이었습니다. 전, 나물, 떡, 과일, 탕. 아내가 쓰러지기 전까지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아내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테이블을 한참 바라봤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우야, 거기서 뭐하냐? 빨리 자리에 앉아라. 성우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미경을 봤습니다. 친척들을 봤어요. 모두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쓰러진 걸 알면서도,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알면서도 음식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테이블에 손을 올렸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성우야? 시어머니가 다시 불렀어요. 그때였습니다. 콰당. 성우가 테이블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접시가 깨지는 소리, 국물이 쏟아지는 소리, 과일이 굴러가는 소리.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일어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은 얼어붙었어요. 성우는 엎어진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봤어요.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이제 됐어.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성우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켰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공장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바닥에 쏟아진 음식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골프나 치러 다니고 신문만 보고 TV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친척들을 봤습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졌어요. 친척들이 서로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음식부터 찾으셨죠. 그 말에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미경을 봤어요. 미경아. 미경이 움찔했습니다. 너도 이제 독립해. 능력 없으면 가게 나가서 네가 일해서 네가 번 돈으로 살아. 미경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성우는 다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도 60이 넘었어요. 선옥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이에요. 하녀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내가 지금 미쳤냐? 이게 무슨 짓이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정신이에요.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성우는 친척들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잔치는 취소합니다.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닥에는 음식이 흩어져 있었어요. 떡이 굴러다니고 국물이 흘러내리고 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성우는 선옥에게로 갔어요. 선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옥은 눈을 크게 떴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선옥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떨고 계셨습니다. 화가 나서 아니면 충격 때문에 온몸이 떨렸어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쾅,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성우는 여전히 선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울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우가 선옥의 손을 잡았어요. 방으로 가자. 쉬어야지.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선옥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천천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는 엎어진 테이블과 흩어진 음식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상징적이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진 거였어요. 방에 선옥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성우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바닥을 봤습니다. 걸레를 가져왔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주워 담았어요. 깨진 접시를 치웠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땀이 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치우고 나서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게 아내가 매일 하던 일이구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성우는 손을 봤어요. 물기에 젖어 있었고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새벽 성우는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눌렀어요. 서툴렀지만 계속했습니다. 국을 끓이려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천천히 따라했어요. 선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부엌은 엉망이었지만 남편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 거의 다 됐어. 앉아 있어. 선옥은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이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국은 작고 밥은 약간 설익었지만 그래도 밥상이었어요. 선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짰지만 따뜻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이 차려준 밥상이었어요. 선옥은 그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먹었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너진 질서 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옥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눈빛도 살아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신기했어요. 부엌에서 남편이 밥 짓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냄비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남편의 작은 신음소리.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손에 밥상을 들고 있었어요. 선옥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성우가 상을 침대 위에 놓았어요. 국, 밥,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국도 짜지 않았고 반찬도 제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성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맛봤어요. 맛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 다행이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성우가 선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선옥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여행요? 응.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안 가봤잖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선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여행이라는 게 낯설었거든요. 평생 집안일과 가게 일만 했으니까요. 어머님은? 어머니는 미경이가 챙길 거야.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옥은 성우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그럼 갈까요? 작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기차를 탔어요. 강릉행 기차였습니다. 바다를 보러 가는 거였어요. 선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산이 보이고 들판이 보이고 마을이 보였습니다. 평생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부엌에서, 공장에서, 집에서만 있었으니까요. 성우가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옥은 남편을 봤어요. 고마워요.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마워야지. 성우가 대답했어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선옥은 그 바다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큰 바다를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가보자. 성우가 선옥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선옥은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을 적셨어요. 선옥은 웃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보, 성우가 불렀습니다. 선옥이 돌아봤어요. 행복해? 성우가 물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오래 서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가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말했어요. 언니, 이렇게 힘들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선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응, 미안해요. 몰랐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선옥은 미경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방에만 계셨습니다.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셨어요. 성우가 차려준 밥을 드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다 드셨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우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선옥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셨어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한참 서서 보고 계셨습니다. 성우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저녁 곧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시어머니, 성우, 선옥, 미경.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맛있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 들었습니다. 성우는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선옥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밥을 드셨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한마디가 충분했습니다. 선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선옥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몸도 마음도요. 어느 날 오후 선옥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선옥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카페에 앉아 있어. 혼자요? 응. 우와, 엄마 요즘 많이 변하셨네. 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래, 많이 변했지. 선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나다. 그 생각이 가슴을 채웠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우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경이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성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왔어요. 선옥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선옥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농담을 했고 미경이 가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가끔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성우와 미경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선옥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선옥은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지만 그 말은 분명히 선옥에게 한 거였습니다. 선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작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옥과 성우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어요. 성우가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무슨 말을? 참아줘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선옥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나도 고마워요. 깨달아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하루요. 선옥은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성우도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잠들었어요. 방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선옥은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성우는 이제 방관자가 아니라 진짜 가장이었어요. 가족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선옥은 편안한 얼굴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옥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이제는 그 내일이 기대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